보통 일본을 성우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애니메이션이 특히나 발달한 일본이기 때문에 배역에 맞는 적당한 목소리로 연기해주는 성우는 한 작품의 성패를 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외화 더빙, 애니메이션, TV 나레이션, 게임 캐릭터 등등 서구의 활동이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높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성우가 되기 위해 성우 전문학교부터 오디션 및 시험까지 수천만 원의 학습료와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젊은 여자 성우 중 목소리 하나로 일본을 사로잡은 성우가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귀여운 외모와 매력에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한 아사쿠라 모모가 그 주인공인데요. 얼마 전 그녀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산 마늘을 너무 사랑한다며 의외의 커밍아웃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냄새로 불리며 일부 외국인들은 하수구 냄새로까지 표현하며 코를 막아버린다는 마늘. 당근 신화에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곰이 100일간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됐다는 이 마늘이 요즘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 중에 마늘이 있습니다. 이 마늘을 두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사실 이 마늘은 이렇게 가볍게 재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마트에서 시장에서 마늘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마늘의 효능은 산삼에 버금간다고 하죠. 산삼은 그 재배가 불가능한 관계로 부르는 것이 값이지만 마늘은 재배의 성공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만 만약 마늘이 재배되지 않았다면 산삼보다 더 비쌌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마늘은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항암작용, 고혈압 개선, 당뇨 개선, 혈류 개선 등등 마늘이 가진 효능은 손에 꼽을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흔히 한국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한국인에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고유의 냄새가 있기 마련인데 그 냄새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결정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직업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도 중요한 요소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인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우리 한국인이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김치에도 찌개에도 반찬에도 마늘은 여지없이 사용되고 삼겹살을 먹을 때도 소고기를 먹을 때도 우리는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구워 먹든 마늘을 가까이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마늘의 양은 약 7kg인데 이는 세계 평균 0.9kg의 8배이자 마늘 많이 먹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평균 1kg의 7배 수준입니다. 한국 사람의 마늘 사랑은 대단하죠. 마늘 냄새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이 냄새를 역겹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들의 개인 취향일 뿐입니다. 우리도 일본인들에게서 간장 냄새를 맡고 중국인들에게서 고수향을 맡으며 인도인에게서 카레향을 맡고 서양인들에게서 노린내를 맡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마늘을 너무 사랑하는 일본인 여자 성우가 한 명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보다 더 귀여운 목소리로 일본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성우 아사쿠라 모모는 얼마 전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방송 내내 마늘빵만 외치다 갔습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정확한 대화를 옮겨올 수는 없지만 마늘빵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표정과 두 명의 MC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분명 마늘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먹는 것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마늘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고 MC들은 도대체 마늘빵이 무엇인지 몰라 검색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MC들에게 마늘빵의 일본어 닌니쿠팡 또는 갈릭 토스트라고 이야기했다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녀는 굳이 마늘빵이라는 한국어로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만드는 마늘빵과 한국에서 만든 마늘빵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늘빵은 그녀만 사랑하는 특이한 음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한국산 마늘빵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4차 한류가 거세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드라마, 영화, 가수, 노래가 3차까지의 한류를 이끌었다면 4차 한류의 주인공에는 한국산 디저트가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뚱카롱과 크로플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마늘빵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러한 디저트들이 원래 존재하던 것들이 한국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디저트인데요. 사실 일본에는 갈릭 토스트라는 마늘을 재료로 쓴 빵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마늘빵은 전혀 새로운 빵으로 인식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단짠 트렌드와 맞물려 큰 인기를 얻었는데 마늘버터를 듬뿍 바른 빵에 시럽이나 꿀로 단맛을 추가한 크림치즈가 올라갑니다. 비주얼로 보더라도 맛으로 보더라도 갈릭 토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식욕을 자극하죠.
코트라 도쿄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마늘빵은 SNS를 중심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일본 TV에서도 소개되면서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핫한 빵이라고 하죠. 이 덕분에 일본에는 마늘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코로나로 한국 여행을 하지 못하는 대신 집에서 한국식 마늘빵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도 건강보다는 맛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새 코로나로 외출 및 여행이 중지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길티프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다 건강을 해칠까 염려해 죄책감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칼로리 또는 무첨가 식품이 아닌 고칼림에도 마늘빵의 인기는 유례없다고 하죠. 그래서 도쿄 및 오사카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오레노 베이커리는 일본의 먹방 인플루언서 울프와 협력해 오레노 자이아코 빵을 출시했는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나의 죄책감 빵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빵은 출시되자마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2주 만에 1만 개를 판매하고 인터넷에서는 11분 만에 1800개가 완판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SNS에서는 제발 다시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강제로 연장 판매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식 마늘빵 등의 디저트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한때 한류를 두고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한류가 처음으로 시작된 건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된 후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이제껏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인기가 지속되자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이 한류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가 다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매일경제신문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류의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9개국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기사는 우리는 한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지만 정작 한류를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분석을 내놨죠.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한류가 5년 이상 지속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을 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11%는 이미 한류는 끝났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한류가 가장 초기에 자리 잡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80%의 응답자가 5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기사가 발행된 것은 2012년 3월 21일인데 그해 7월 15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래로 전 세계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바로 그 곡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고 멋진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람한 근육과 V라인 턱선을 가진 가수는 아니지만 관리되지 않은 몸에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말춤을 추던 그에게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2012년 한 해를 싸이의 해로 만들어버렸고 그 이후 한류는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위 설문조사에 더해 신문사는 전문가의 의견도 추가했습니다. 추아뱅 화트 싱가포르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K-팝이 서구까지 뻗어갈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K-팝 열기가 곧 사그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비관적으로 내다봤었는데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지만 저렇게 진단한 저 교수님이 현재 생각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한류는 여타 국가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사마 열풍을 불러온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1차 한류가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러쉬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연가 방영 이전과 비교해 관광객 수가 무려 3,000배 증가했고 배영준과 최지우라는 배우를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카라,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의 가수 그리고 노래가 2차 한류를 이끌었다면 3차 한류는 트와이스 및 BTS, 블랙핑크 등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며 한류를 견인했죠. 그런데 4차 한류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1, 2, 3차 한류가 영화, 드라마, 가수, 노래가 중심이 됐다면 4차 한류는 3차 한류까지의 요소에 더해 화장품, 음식 등등 한국 문화까지 전파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3차 한류까지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차 한류에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40, 50대 중년 여성뿐 아니라 10대, 20대 젊은 층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일본의 독특한 문화 중 코스프레 문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똑같이 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화장이라는 문화가 익숙한데 그런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한국 연예인들이 쓰는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을 놓칠 리 없습니다. 글로벌 와이징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10대 중 48.3%가 현재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년 여성들은 코로나로 외출이 제한되자 인터넷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엄청나게 구매하고 있다고 하죠.
백화점, 화장품 전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한국 화장품 판매량은 무려 600% 증가했는데, 그중 마스크로 인해 손상된 얼굴 피부와 아이라인 화장품의 매출이 가장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급상승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내각부는 일본의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조사했는데 1년 전보다 2.1% 상승한 37%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1%로 높았지만 2019년 조사보다 6.8%가량 낮아졌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인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한류 콘텐츠가 일본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은 내 조국이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된다면 굳이 총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아도 문화가 신압으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2020년 시작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거의 모든 산업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적어도 한류라는 산업만큼은 더 큰 성장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곧 전염병이 종식되겠지만 종식이라는 현상이 한류를 더 큰 무대로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